자, 오늘은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체류형 쉼터를 얘기를 하면 농막에 대해서도 연관 검색으로 떠올리게 되죠. 농막은 우리가 보통 지적상에 도로가 나지 아니한 땅, 그러니까 실제 지적상 도로가 없는 땅, 맹지 같은 곳에다가 보통 6평 기준에 한해서 농막을 설치하게 되죠. 그 맹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농막이고, 맹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게 체류형 쉼터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체류형 쉼터는 농업진흥지역 외에 전답, 과수원 지목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농업진흥지역 외에,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지적도를 보면 네이버를 열어서 지도를 열어서 지적 편집도를 보면 거기에 농업진흥지역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외에 있는 전답과수원, 거기에 체류형 쉼터가 설치가 가능하다. 연면적은 33제곱미터. 33제곱미터니까 33 곱하기 0.3025 하면 10평이 나오죠. 10평까지 체류형 쉼터가 설치가 가능하고, 부속시설,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의 면적의 합이 2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체류형 쉼터 10평, 부속시설 데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데크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또 10평이다. 그럼 총 합이 20평이잖아요. 곱하기 2, 40평 부지의 농지가 있어야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 라는 기준 조건도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체류형 쉼터는 사실상 현황도로가 있어야 돼요. 현황도로라는 게 뭐냐면 실제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 그걸 현황도로라고 그래요. 실제 주민들이 통행로를 이용하는 도로, 그러니까 지적상의 도로와는 조금 범위가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황도로, 실제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 농로도 될 수가 있고 포장된 농로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외에 도로가 있어야 되냐, 현황도로가 있어야 되냐, 체류형 쉼터는 10평 이상, 또 주방 설비, 그 다음에 화장실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해야 돼요. 소방차가. 그래서 현황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 기준 때문에 실제 현황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땅을 살 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사셔야 돼요. 물론 땅을 사놓고 현황도로가 없어, 맹지야, 그럼 체류형 쉼터가 아니라 농막을 설치하면 되는 거겠죠. 농막, 6평짜리 농막을 설치하면 되는 건데, 이제 6평과 10평은 또 4평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또 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바뀐 정권에서 또 농가의 편익을 위해 이번에 화장실 설치 기준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죠. 원래 지금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맹지 땅에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화장실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기 밭이나 논에다가 이 볼일을 봐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 또 실제 맹지인 농막, 6평짜리 농막에 가보면 화장실까지 설치된 농막도 있죠.
현실이죠. 근데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게 생명사인 본리를 봐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법을 운운하기 이전에 우리가 상식선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앞에 스키가 껴서 비가 지금 와서 앞에 차 유리창에 스키가 껴가지고 지금 제가 앞에 전면 통풍을 켰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건축 기준은 우리가 체류형 쉼터 건축 기준은 컨테이너와 유사한 것,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우리가 기준이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컨테이너 구조대로 똑같이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멋이 없잖아요, 집이. 체류형 쉼터도 나름대로 그 농막을 배제하고 체류형 쉼터를 짓겠다는 의도가 좀 멋진 집, 그나마 농막보다 좀 집다운 집, 10평이지만 그곳에서 주말주택, 농업을 하면서 주말 농장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체류형 쉼터를 선택하는 게 대다수일 텐데, 단순히 컨테이너와 이와 유사한 것의 기준에 법령이 있다고 해서 네모박스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이제 그 부분도 넌센스겠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해서 뭐 이쁜 박공지붕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있는 체류형 쉼터 인허가 담당자에게, 농지과나 무슨 건축과가 되겠죠? 에게 문의를 하셔서 꼭 컨테이너 모양대로 설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도면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도면을 가져가서 이대로 설치해도 되냐? 라고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말로만 전화통화에서는 말로는 된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정확하게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증빙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다 도면을 가져가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승인을 받은 그 흔적을 본인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나중이라도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누가 문제를 삼았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지면에서 4m 높이까지 우리가 체류형 쉼터를 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락은 1.5m까지만 법적으로 다락이 허용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농막도 1.5m까지만 허용이 되고, 그 1.5m를 감안해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체류형 쉼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가설 건축물. 근데 가설 건축물 축조를 하면 또 법 중에서 애매한 게 최대 12년까지만 이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가설 건축물 사용 연한이. 그래서 이게 현실과 상당히 괴리감이 크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많죠. 비싼 돈 들여서 체류형 쉼터를 만들었고, 또 실제 나는 주말 농장을 하고 싶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주말에 다 같이 와서 주말 농장을 매주마다 내가 산 농지에서 주말 농장을 하고, 또 여름에 더우니까 또 샤워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생리현상인 볼일도 볼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12년째 되는 날 이걸 허물어야 된다 라는 게 지금 법규인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 정부에서 또 다루게 되는 핵심 법 개정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돼서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요즘에는 또 농막도 6평 기준으로 이쁜 농막도 많이 나왔죠.
지붕도 이쁘고 실내 디자인까지도 이쁜 그런 농막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10평, 기준이 좀 넓어진 10평의 체류형 쉼터도 상당히 이쁜 디자인이 계속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매하거나 또 전원주택을 구매했을 때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농가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농지겠죠. 농지. 그런 농지를 활용해서 내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잘 고민해 보시면 제2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 유튜브 메인 채널은 전원생활연구소 TV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여러가지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들이 더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 채널도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